자, 오늘 서울 양천고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얼굴 보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네, 참 안타깝네요. 뭐 일단 내년에는 여러모로 좀 좋아지는 상황이 된다니까 다행이고, 이렇게라도 볼 수 있게 돼서 다행이고, 네, 그래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은요, 학교에서 이제 여러분들 틀어주시겠지만, 나중에 유튜브 제 채널 있거든요. 거기서 가서 다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요 PPT 자료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 만한 자료들 제가 학교 선생님께 메일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할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투스 아시죠? 네, 저는 이투스의 진로진학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좀 높으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영상은 여기 가셔서 다시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에도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전문 유튜버가 아니라 많이 서툴러요. 그래서 뭐 좀 원활하게 안 돌아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걸 양해를 좀 구하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찍는 거잖아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 아들도 고등학교 1학년이 둘째, 네, 첫째는 고3 내일 시험 봅니다. 네, 그래 잘 볼 거야, 그치 얘들아? 저희 첫째 아들 잘 봐야 저 더욱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더 많이 도와주지. 그리고 둘째가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들하고 동갑이에요. 여러분들은 제 둘째의 적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대충 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우리 같이 정정당당하게 겨뤄서 우리 둘 다 잘 돼야 돼. 그치? 여러분들도 다 잘 되시고 우리 둘째도 잘 되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오늘 숙제를 네 가지를 드릴 거예요. 이 네 가지 숙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 하셔도 그만이야. 안 하면 난 참 좋아. 농담이다 얘들아. 여러분들 꼭 하세요. 네 가지 숙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대입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낫거든. 알겠지? 네. 그리고 오늘부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 수능 날짜가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로 해서 이제 715일 남았거든요. 이제 앞으로 남은 715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뭔지 좀 정리정돈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날짜는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게 내후년이잖아요. 22년 11월 17일로 확정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로 이제 715일이고 주수로 따지면 이제 102주가 남았어요. 그래서 남은 102주 동안 우리가 진행할 내용들, 좀 구체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제 아들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발 부탁이다 얘들아. 아시겠죠? 우리 열심히 하셔갖고요. 너희 목표한 대학교들 꼭 합격하자. 아시겠죠? 그게 제 바람입니다. 자, 근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참 많은 설명회를 해요. 1년 동안에도 원래 설명회 한 230회 정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여러분들 설명회가 130번째? 네. 그리고 또 저희 학원에 이투스가 재수생 학원도 있잖아요. 예, 재수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수생들도 있거든요. 13,000명의 재수생들을 데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보면 이렇게 참, 또 이래, 또 내가 그랬잖아. 내가 전문 유튜버가 아니라고. 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죄송해요. 네, 애교로 봐주세요. 근데 뭐 애교로 보기엔 좀 나이가 있다. 네, 혼자 재밌어. 자,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하고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 이렇게 양분이 되더라고요. 많은 아이들을 보니까. 근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일단 학교 공부를 충실해요. 절대 학교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지 않아. 내가 이게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거예요. 자, 그리고 목표가 뚜렷한데 그 목표는 진로에 대한 목표들, 그리고 직업이나 학과에 대한 목표들을 좀 갖고 있다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오답노트와 계획편 필수적이고 자투리 시간에 복습하거나 독서하는 건 기본적인 생활 이런 거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 읽을 시간 없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눈으로 짬짬이 읽으면 돼. 내용 기억 안 나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 반면에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시험 볼 때 이런 거 언제 배웠나 싶대. 지는 배운 적이 없대. 그러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 맞다예요.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좀. 얘 좀 보세요. 야, 숙제 했냐? 우리 숙제 있었어? 나 시험 공부는 못했는데, 우리 시험도 있었어. 도대체. 얘들아, 제발.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획표는요, 너희들의 어떤 공부에 대한 계획도 하는 게 맞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일정 관리표야.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시험 볼 때 아는 거 3개는 꼭 나온대지, 학년, 반, 이름 절대 틀리지 않아요. 자, 그리고 목표는 점심시간에 1등으로 밥 먹는 걸 상당히 즐겨 하잖아요. 제가 어떤 학교 가서 식사 시간 5분 전에 봤더니 이러고 앉아 있는 거 있지? 복도에다가 다리를 다 내놓고 앉아갖고 종만 찜만 먹다 달려. 우리 밥 먹으러 학교 옵니까? 학교 오는 목적이 밥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대학 가려고 양천구 가셨잖아요. 아니, 대학 안 갈 거면 양천구 오지 말았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절대적인 목표 의식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지금 고3 형들서부터 그런데 전국의 2년제와 4년제 대학을 합치면 현재 수험생 수보다 많아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알지? 대학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쵸, 여러분? 우리 절대적인 목표 잊지 말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 분명히 너희들한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저희 아들들도 없어요. 이 스마트폰이 옛날에는 게임 때문에 학생들이 좀 문제였는데 요즘에는 그거 가지고 웹툰하고 유튜브를 엄청나게 본대요. 근데 웹툰과 너튜브가 그 문제,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그림이 없이 텍스트만 있는 문장을 잘 읽질 못한대요. 그래픽에 너무 많이 중독이 돼서 텍스트를 잘 읽질 못한대. 난독증이 올 수도 있대. 여러분들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냥 715일 동안 잠깐 정지해 놔도 괜찮아. 저희 아들들도 공신폰 써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험 볼 때 아는 거 딱, 저희 또 성적 떨어지고 나면 일단은 학원을, 외부의 탓을 돌리고 학원을 바꾸는 게 일이잖아요. 시험만 끝나면 학원을 막 무슨 철새떼처럼 돌아다니, 여러분, 학원 바꾼다고 성적 오르지 않아요. 학원 다닌다고 성적 오르지 않아요. 저희 아들들, 학원 딱 하나 다녀요. 수학학원 하나. 자기네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꼭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도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학원은 필요할 때 가시는 거예요. 성적 떨어진다고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먼저 자기를 점검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도 또 학원 바꾸실 생각 있으시면 여기 한번 가보실래요? 축지 비행수를 알려주는 십자원 운동본부래. 도사를 양성하는 학원이래요. 지금 여기 가면 홍길동이 될 수 있어요. 이거 보면서 심각하게 보는 친구들은 뭐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농담이잖아. 자,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딱 이래요. 공부하기 싫다. 30분부터 해야지. 헐, 34분이네? 그럼 정각 때문에 해야겠다. 미친 8분이네? 그럼 30분부터 해야지. 헐, 34분이네? 그럼 정각 때문에. 하루 왼종일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제가 공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건요, 성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적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공부에 대한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아니, 성적이 좀 낮아도요, 성적이 좀 낮아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요, 성적은 금방 올라가요. 하지만 성적이 좋은 친구들 공부를 제대로 못하면 뚝 떨어지게 돼 있어. 이게 이치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제발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미룬다요.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미룬다인데, 뭐야 이게? 네, 제가 글씨도 못 써요. 이 뭐가 웃겨 이게? 자, 미룬다. 여러분, 지금 해야 될 걸 뒤로 미루고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미뤄요. 여러분들 그건 아니잖아. 그쵸? 여러분들 놀고 싶은 마음을 715일로 미룹시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번 중간고사 때 뭘 내가 문제였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자기의 문제서부터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오케이. 그 부탁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참 공부가 쉽지 않은 게 성적은 이렇게 변해요. 왜냐하면 시험을 봐야 성적이 오르잖아. 근데 시험은 매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을 볼 때 변하는 건데 성적은 이렇게 변하는 거고 수직으로 상승을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적은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했잖아. 왜 이러니? 성적은 이렇게 변하는데 실력은 이렇게 2차 함수를 그리면서 올라간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얘기. 근데 이럴 때면 신나지. 이럴 때면 신나. 내 실력에 비해서 성적이 잘 나올 땐 신나. 이거 째수. 근데 이럴 때가 더 긴다라는 거예요.
실력은 좋은데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듯한 느낌? 이럴 때가 오래되면 지쳐요, 사람이.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럴 때 참고 견뎌내시라는 얘기예요. 조금만 더 참으면요, 여러분 수직 상승해요. 그 재미에 또 공부하는 거고. 아시겠나요?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도 좀 단계별로 진행하신다 생각하시고 진행하시고요.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원리와 개념 학습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절대 수업 시간에 주무시면 안 돼요. 이거 슬립 안 돼. 그래서 원리와 개념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은 학교 수업이에요. 그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서 단계별로 가시고 분명히 잠복기가 존재하는 거고 상태 변화 구간이 있으니까 좀만 참고 견디자는 얘기예요. 우리 715일 102주만 참으면 돼. 너희들 102주 후에는요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조급하게 굴지 말고 조급하면 일을 망쳐요. 하지 마. 에헤이 야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 715일 동안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 아들과 함께 네, 힘내서 잘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준비도 단계별로 진행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은 좀 진로와 목표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진로와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제가 좋은 사이트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워크넷하고 커리어넷이라고 있거든요. 커리어넷에 가시면 또 이런 데 갔다고 또 인터넷 들어가서 엄한 짓 하지 마시고 이런 데 들어가시면요. 직업 검색하고 학과 검색이라는 메뉴를 좀 보세요. 요것만 보시면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경영학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HR 쪽을 할 건지 뭐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분야가 많거든. 그래서 어떤 분야들의 경영을 할 건지 아니면 마케팅을 어떤 걸 할 건지 무슨 마케팅 전문가인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서 준비하시고 모의고사 준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2학년 형들서부터 수능을 보는 정시가 확대됐잖아요. 모의고사 많이 보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의고사 어떻게 보는지 제가 알려드릴 거고 준비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 일단은 교육청 모의고사가 제일 중요하고 기출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몇 개년치씩 풀어보셔야 되고 오케이? 자 그리고 2학년 때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2학년 때 학생 기록부와 2학년 때 실력이 거의 다 완성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바로 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내년 2학기서부터는 탐구 공부도 본격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논술도 하시면 좋은데 이 논술은 고2 겨울 때 고2 겨울에 시작하셔도 돼요. 고2 겨울에. 그래서 그때 돼도 별로 늦진 않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제가 오늘 첫 번째 숙제 드릴게요. 마지노선 대학 정하기요. 여러분들 마지노선 대학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맥시멈 대학은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치? 여러분들 어느 대학까지 갈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냥 그렇다고 그래. 내가 알게 뭐야. 네. 여러분들 맥시멈 대학을 잡지 마세요. 맥시멈 대학은 어떻게 될지 몰라. 하지만 마지노선 대학은 정하셔야 돼요. 내가 요 정도 대학까지는 간다. 그래서 요 정도 대학까지는 내가 기필코 가겠다라는 걸 정해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그걸 정하신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하시고 선생님한테도 상담하셔서 얘기하시고 친구들한테 다 얘기해. 내가 이 대학까지는 간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성적이 항상 좋을 수는 없어. 뭐 내가 마지노선 대학 정한 것보다 항상 좋을 수는 없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요. 좋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뭐지? 나 모든 사람들한테 내 마지노선 대학이라고 얘기하고 정해놨는데 그거보다도 안 되는 상황이 왔어. 어떡해. 내가 지금 게임할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배그 할 때가 아니잖아. 내가 롤 할 때 롤 아이템을 얻으려고 이럴 때가 아니잖아 라는 생각 좋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노선 대학을 꼭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널리 공표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방법도 어떻게 마지노선 대학을 정하는지도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3학년 때는 대단한 걸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리정돈한다 생각하시고 우리 단계별로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는 거고요. 자, 제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전교 1등 친구가 하나가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걸 봤는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이에요. 자 보세요. 너 왜 공부하니? 꿈이 뭔데 이렇게 열심히 해? 너 의사 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이 참 가관인 게 선생님 제가 꿈이 없어요. 근데 제가 꿈이 생겼을 때 공부로 발목 잡힐까 봐 그래서 공부해요. 공부 때문에 꿈에도 도전 못할까 봐 공부하는 거예요. 꿈이 없어서 공부가 안 된다는 말은 핑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100% 공감입니다. 여러분들 공부가 인생의 전부예요? 성적이 인생의 전부예요?
대학이 인생의 전부요? 요만큼도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손톱만큼 정도도 안 돼. 근데 여러분들, 요 손톱만큼도 안 되는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지 못하면 무슨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볼 수 있겠지? 우리가 이 다음에 꿈이 생겼는데 그까지 요만한 공부 때문에 그것 때문에 꿈에 도전 못하면 이건 뭘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여러분, 저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715일 동안만 죽어라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끝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끝날지 끝나겠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말이 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들한테도 계속 이 얘기하는 거고 저 진짜 제 진심을 담아서 제 아들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럼 성적은 오르는 거예요. 당연히.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더 좀 알고서 제대로 준비하자고 제가 좀 입시를 좀 준비했고요. 우리 1년을 보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수시가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는 거고 여기서 6가지를 조합을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고 수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지금 정시가 늘어나면서 정시로도 지원할 수 있겠지만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를 활용하는 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내년서부터 뭐 연대 최저 없었는데 활동형에서 최저 생기죠. 경희대 유명한 네오 르네상스 전형 최저 생기지. 뭐 건대 논술도 갑자기 생겨버렸잖아요. 작년서부터. 그래서 수능 최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1, 2번은 일반고 친구들이 좀 더 많이 쓰는 전형, 그 다음에 2, 3번은 특목 자사고 친구들이 많이 쓰는 전형. 근데 지금 정시가 늘어났다고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끝났다. 이거 준비할 필요 없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건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학종이 줄었지만 적절한 인원수로 뽑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과도했던 게 문제고 학종만큼 세련된 전형이 없어요. 여러분들 학종은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일반고와 특목 자사고 친구들이 같이 쓰기 때문에 이거를 세련되게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일반형과 탐구형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일반형이 일반고 친구들한테 유리할까요? 탐구형이 특목고 친구들한테 유리할까요? 빙고. 제 질문엔 네만 하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저는 쉽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시가 있고, 정시도 이렇게 3번을 쓸 수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말에 갑자기 정신 들어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을 위해서 논술과 수능은 내신의 역할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내신이 굉장히 낮은 친구들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거. 그쵸, 맞죠? 근데 지금은 일단은 정시가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제가 학종 일반형과 탐구형을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어떤 대학교인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 이 대학교도 종합전형이 2가지가 있어요. 다 땡땡땡땡과 탐땡땡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이 교과 영역이 뭔지 아시죠? 교과 영역은요 내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신 성적도 물론 내신 성적도 있지만 세특도 있고요. 세특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교과 발달에 대한 교과 발달 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창체 활동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상 경력 같은 것도 여러분들의 어떤 교과 능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는데 요 다땡땡땡은 50을 보는데 탐땡땡은 80을 본대요. 그러면 이게 어떤 내신의 역할이 큰가? 이게 일반형 학종인가? 그런 생각이 얼핏 들 수도 있지만 이 대학교 학종 가이드를 열어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 단순히 내신 성적 평균만 보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내신 성적 평균만 보는 거 이거는요.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은 단순 내신 성적 평균만 봐요. 주로 이걸 봐요. 그렇지만 일단 학종이니까 이것만 보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교과 내신 성적도 보고 그리고 3년간의 성적 추이도 보고 지원 모집 단위와 관련된 성적도 본다. 자꾸 교과 성적 얘기를 하죠. 성적에 좀 비중이 있는 것 같지? 그리고 이쪽 탐땡땡을 보시면요. 심화적인 학습 능력, 특정 교과에서의 우수성, 해당 전공 분야의 연계 가능성. 그럼 여기서 말하는 80은 전교과가 아니라 심화, 특정 교과, 해당 전공 분야. 그러니까 이 80이라고 하는 이 교과 능력은 어떤 특정 교과를 얘기하는 거네. 그쵸? 그래서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는 친구들이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거죠. 그러니까 다땡땡땡 이 왼쪽이 일반형일까요? 탐땡땡이 탐구형일까요?
빙고. 아시겠나요? 그러면 왼쪽이 일반고 친구들한테 좀 더 유리할까요? 오른쪽이 특목고 친구들한테 좀 더 유리할까요? 빙고. 아시겠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왼쪽이 내신 컷이 좀 내신 평균이 높을까요? 오른쪽이 내신 평균이 낮을까요? 빙고. 아시겠나요? 보세요. 실제로 이 대학교 결과를 보시면요. 일반형 학종이 탐구형 학종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자꾸 이런 걸 보면서 이 친구들이 아우 여기 내신이 이렇게 낮아. 평균이 이러니까 꼬랑지가 더 길잖아. 그럼 나도 한번 써볼까 막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막 썼다가 그랬다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래놓고 학종이 깜깜이 전형이다. 도대체 누굴 뽑는지 모르겠다. 얘들아 그거 아니에요. 이런 걸 알고 쓰셔야 돼요. 이 탐구형 학종은 뭔가 좀 특별한 걸 갖춘 친구들이 쓰는 게 맞아.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거 확인하시고. 제가 이제 2학년 올라가시니까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교과 전형의 내신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일반형 학종, 그 다음에 탐구형 학종, 그 다음에 논술이 제일 낮죠. 그쵸? 쭉 보시면 뭐 대충 그 패턴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교과 전형이라는 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신 성적의 평균을 보는 거예요. 평균값을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내신이 안 되면 쓸 수가 없어요. 뭐 이거는 뭐 그 근처에 한가람고건, 강서고건, 양천고건, 뭐 서양 목동고건 상관없어. 그냥 내신 안 되면 못 써. 아시겠나요? 그런데 이 내신이 제일 높은데 학교장 추천 전형 있잖아요. 이거는 교장 선생님이 보증을 서주신 거예요. 개런티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 양천고의 옥동자다 이 친구는 좀 잘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검증이 약간 느슨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이 내신이 조금 더 낮아요. 아시겠죠? 교장 선생님이 개런티를 해줬으니까. 근데 이 학교를 보니까 이게 더 높아. 학교장 추천이 더 높아. 왜 이런 일이? 이게 무슨 말? 왜 이럴까요? 왜냐하면 이 대학교는요. 교과 전형에는 최저가 있었어요. 수능 최저가 있었는데 학교장 추천에는 최저가 없어요. 수능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딱 아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최저만 맞춰도 상황은 완전 달라진다는 얘기지. 내신이 많이 평균치가 높은 교과 전형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추합이 엄청 돌아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장 추천을 받았는데 만약에 수능 최저까지 있는 전형이었다. 이거 따봉. 아시겠나요? 너희 따봉 아니? 네. 대박. 네.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추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이건 추적이지. 뭐 하는 거야?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게 지우면 되지. 서툴러서 그래요. 추천 전형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최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그러니까 정답은 뭐요? 수시 정시는 같이 가시는 게 정답이에요. 아시겠나요? 학생부도 포기하지 마시고 논술도 때에 따라 준비하실 수 있는 거고 정시 당연히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전형들이 일반형 학종, 오른쪽에 있는 전형들이 탐구형 학종에 해당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일반형 학종이 약간 좀 교과 전형 쪽으로 넘어가는 몇 개의 전형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내신의 역할도 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목 자사고 친구들이 좀 부담스러워서 못 쓰는 전형이기도 하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전형들 제가 다 좀 정리를 좀 해왔고요. 여기서 1번서부터 9번까지 다 쓰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7번은 못 쓸걸? 너희 농어촌 안 되잖아. 그치? 7번 이외에는 다 쓰실 수 있고요. 1번서부터 4번까지가 일반형 학종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3, 4번을 걸쳐서 5, 6번이 탐구형 학종에 해당하는 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제가 화면을 보니까요. 잠깐 화면을 볼까? 네. 옷을 이렇게 가로줄무늬 옷을 입었더니 막 얼룩얼룩거리네요. 조금 작아지니까 덜 그러는데 크니까 덜 얼룩거리는데 작으니까 겁나 얼룩거려. 그렇죠? 아이 센스 없게 정말 이러고 찍어야 되나? 그냥 지루할 것 같아서 쇼 좀 보여드렸어요. 쇼예요 쇼. 자 그리고 대학마다 이렇게 좋아하는 유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경우는 건국대학교가 되게 좋아요. 3번 같은 경우에는요 고려대랑 이화여대가 되게 좋아요. 너흰 이화여대 못 가겠다. 네. 아무리 리더십이 있어도 그쵸? 네.
수술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것도 고려대도 이런 친구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고려대는 이렇게 3번하고 4번 같은 친구들을 되게 좋아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5번, 6번은 아무래도 좀 특목 자사고 친구들이 많이 쓰는 그런 전형이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학교장 추천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학교장 추천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 가시고 싶은 대학들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끝내주 정말 많이 뽑지 않아요? 이 빨간색 숫자 좀 보세요. 엄청 많이 뽑아요. 이게 고등학교 2학년형들 거예요. 여러분들 건 내년에 나오거든. 진짜 이게 많이 뽑는지 보여드릴까요? 올해 고3형들 거 보실래요? 끝내주지, 얘들아. 학교장 추천이 이렇게 많이 뽑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고3형들은 이렇게 뽑으니까 반에서 한두 명 아니면 한 3명 이 정도 받았었는데 이렇게 많이 뽑기 시작하니까요. 훨씬 더 많은 친구들한테 기회가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인원수를 세봤어요. 그랬더니 1376명의 플러스 알파 선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한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45만 수험생 중에 한 3%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250명 정원인 학교에서 100명 정도 추천이 수령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인원수 제한 없는 데도 있다. 여봐라. 네.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친구들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고3형들은 반에서 한 3명, 4명 정도 받았는데 지금은요 2학년들서부터는 5명에서 한 10명 정도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중복 지원도 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66% 대학에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수능 최저만 맞춘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대박. 아시겠나요? 근데 학교에서 아무나 추천해 줄까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하고 성적이 좀 향상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추천해 주시겠지. 열심히 해 얘들아. 우리 아직까지 내신의 기회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번 기말 내년 그 다음에 후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놓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학교장 추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내신이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계략적으로 제가 수시 배치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수시 배치표는 아주 대충, 정말 대충 만든 거야. 맞지도 않아. 그냥 대충 이렇구나 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양천고는 이거보다 좀 더 여유가 있을걸? 그렇지 않을까요? 네.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걸 누가 제일 잘할까요? 양천고등학교 몇 등급이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누가 제일 잘하실까요? 너희 학교 선생님이 제일 잘하세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수시만큼은 선생님하고 얘기하시는 게 맞다니까. 뭘 그걸 설명이란다. 컨설팅을 뭐하러 받아? 양천고 상황은 양천고 선생님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온전히 맡겨드리는 게 맞아. 아시겠나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이쪽에 있는 게 교과 전형이나 일반형 학종들에 해당하는 거고요. 교과 전형, 그 다음에 일반형 학종, 그 다음에 오른쪽은 탐구형 학종,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활용하거나 서류들을 내면 조금 더 내신에 여유가 생긴다. 그래서 내신 컷을 낮추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보자. 그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아주 쉬운 거 알려드릴게요. 서울대가 1년에 3,000명을 뽑거든요. 그래서 수험생이 44만이면 0.6%, 그럼 전국에 1,500개 고등학교에서 한 250명 정도 있는 학교, 그 다음에 35명 반 기준으로 7학급, 그러면 서울대 1.5명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양천고가 대박인 거지, 그쵸? 전국 평균이 이러니, 그쵸? 네. 그리고 연고대 이 정도 가니까 반에서 1등 해야 갈까 말까 하는 게 서울대 연대고대. 그리고 톱10 대학교는요 반에서 한 3등 정도 안에 들어야지. 그리고 인서울 하시려면 반에서 8등 안에 들어야 되고, 이건 전국 평균이에요. 그냥 평균이니까 너희 학교는 이거보다 좀 더 여유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걸 어떤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저는요 반에서 8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공부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예체능 쪽으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얘들아, 예체능은 쉬운 줄 아니? 예체능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축구 국가대표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10만 명 중에 한 명꼴이래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선생님 저 그럼 연예인 쪽으로 야, 연예인은 아무나 하는 줄 아니?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돼요. 몸도 돼야 돼요. 10,000명 중에 한 명이 TV에 한 번 나온대. TV에 나오기 그렇게 어렵대요. 그런데 공부는 35명 중에 1등 하면 되지. 이게 제일 확률적으로 높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뭐, 어려운 수학 아니잖아. 그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가 제일 쉽다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공부가 가장 쉬운 거예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야 여러분들 성공했다는 얘기 아니잖아.
그쵸? 저도 서울대 못 나왔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실패했다고? 야, 이씨. 저 열심히 잘 살고 있거든요. 야, 근데 참 혼자 쇼를 해요, 쇼를. 이런 게 쉬운 줄 아니? 누가 뭐라 그랬나? 아무튼 여러분들 서울대 연대고대 가야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표했던 대학을 가세요. 원했던 학과를 가세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자신감을 얻으면요. 그 자신감과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 수 있어. 포기하지 않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연대 가면 뭐해? 연대 수학과 붙으면 뭐 할 거야? 과잠바에다 이런 거 적어놓고 다니면 이거 찌질이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실패자인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여러분들 그 자신감이 평생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할 수 있어.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자,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제 그만 벗자, 이제. 벼락치기 공부 안 되잖아. 1학기 중간 기말 망쳐봤잖아.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망쳐봤잖아. 평상시 공부하셔야 돼요. 계획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제만 푼다고 안 돼. 원리와 개념 공부해야 돼. 그래서 학교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100만 정도 되는 시에서 1등 하던 형인데 늘 좋은 성적 유지했고 서울대나 의대는 껌이었다고 생각했대. 근데 갑자기 하락했고 고등학교 때 좋은 성적을 받았고 착각했는데 고1 때 성적표를 보고 눈물이 났더래.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대.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아시겠나요? 공부할 때 계획 없이 공부하고. 제가 드린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중학교 때예요, 여러분들. 그만 벗으세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형의 전철을 밟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는 끝. 중학교 때 끝. 아시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계획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아들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단 자기의 일정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일주일 단위로 하시는 거야. 그러면 여기 빈 시간들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 이 빈 시간에 여기에 월요일에 1번 시간, 월요일에 2번 시간, 뭐 목요일에 1번 시간, 목요일에 2번 시간, 목요일에 3번 시간 이런 시간에 내가 뭐 할지 그걸 정리정돈을 하시면 그게 계획표인 거예요. 아시겠나요? 요럴 때 내가 뭘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으시면 되고 계획표 하려면 아직까지도 컴파스 갖고 와서 이런 거 그리는 애들이 있어. 정말 저질이야. 언제까지 이런 계획표를 만드실 거예요? 제발 이건 계획표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등학생 계획표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시간대별로 잘 짰는데 이것도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냐면 여기 분량을 적으셔야 돼요. 이렇게 분량을 표시하시고 만약에 못한 게 있으면 언제 보강할 건지를 또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거. 이게 진짜 계획표. 아시겠죠? 이렇게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3년간의 입시에 대한 것들 정리했으니까 그냥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거 뭐 하나씩 설명드릴 생각 없고 제가 요 빨간색 글자 3가지만 설명드리고 지수로고 생각하면서 추가된 거 아시죠? 제가 요즘에 그 평가원 시험 본 친구들의 그 성적 그 분포를 그려보고 있는데 원래 성적을 보면요. 왜 안 나와? 네. 난 유튜버가 아니에요. 원래 성적은 이렇게 항아리 모양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항아리 모양이. 이게 항아리야? 아무튼 1, 2등급이 좀 적고 3, 4, 5, 6등급이 좀 많고 7, 8, 9등급이 좀 적고 이런 항아리 모양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 수학을 보면요 점점 청자 모양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지금 3, 4, 5등급들의 성적이 엄청 낮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수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 아시겠죠? 너희들도 대세를 따르란 얘기니? 얘들아, 그거 아니잖아. 죄송하지만 이 수포자들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만 한 문제만 더 맞춰도 성적은 수직 상승할 수 있다. 이 한 문제의 힘이 엄청 크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야. 절대 끝까지 수학 포기하지 마세요. 수학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지수로고 삼각함수 수학 중요한 것 같아? 중요해. 지수로고 삼각함수가 되게 어렵대요. 되게 어려워갖고 친구들이 수포자가 더 많이 늘어나나 봐. 여러분들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만 해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 내용을 듣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 제발 수학 포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저희 학교장 추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말 좀 잘 들어. 알겠지? 네. 자, 그리고 공공의대를 포함해서 의치안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약대까지 이만큼 들어오잖아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지금 충남대학교만 빼고 지금 다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교대, 약대 거기까지 이렇게 해서 최상위권들이 굉장히 여유로워지는 수험생 인원수는 점점 줄어들었는데 최상위권들이 여유가 있어지니까 이건 그 밑에 있는 집단들한테도 되게 좋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하향 지원을 안 하니까 자기 점수를 다 찾아 먹을 수 있는 거고 점수도 되게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아시겠죠? 의치한수를 가기 위해서도 좋고 그리고 또 그 다른 친구들한테도 좋은 그리고 약대는요 한 치대 정도 치대 한 중간 이하급의 치대 정도 아무래도 수의대보다는 좀 높은 정도 그 정도쯤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활용하시고 수능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건 설명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대입 변화의 개요도 정리했으니까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화두가 되는 게 이거잖아요. 서울대 교과 이것 때문에 또 난린 거야. 이제 서울대 내신 안 좋으면 못 가. 정시에서 못 간대. 너 서울대 갈 거니? 갈 수도 있지? 네. 근데 아니 뭐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서울대 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막 심란해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내신 안 좋은데 난 서울대 기회가 이제 없는 건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저희가 보기엔 아니 어떤 데서 막 보도자료나 그런 데서 보면 막 이제 내신 안 좋으면 서울대 못 간다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 이런 거 교과 학습 발달 사항만 발표하는 건데 거기엔 교과 이수 사항과 그 다음에 교과 성적 들어가긴 해요. 그리고 세특 본대요. 그래서 이런 걸 정성적으로 반영하겠대요. 그래서 공대에 가는 친구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받는 친구들 내신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 첫 번째 우리의 고민은 다른 대학도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서울대 아니면 못할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서울대가 아니면 그리고 서울대 기준으로 A인 우수학생은 수시로 갈까요? 정시로 갈까요? 야, 대부분 직윤으로 가지 않나요? 직윤하고 일반 전형으로 빠지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정시 갈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야. 이렇게 내신이 이렇게 좋은 아이들이. 그리고 일반고에서 A평가를 받는 아이들이 정시 성적이 얼마나 나오겠냐란 말이죠. 정시의 서울대 성적이.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지금 하던 대로 하면 돼. 이제 내신 안 좋아서 서울대 정시 못 가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한 대로 그렇게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학종이 수치적인 평가를 좀 많이 하려고 한다. 이런 거는요, 내신을 더 많이 보겠다. 그런 내용은 아니야. 학생들이 이런 수치적인 평가를 내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신을 보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만약에 학종에서 이렇게 내신을 보게 되면 교과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학종은 없어져야지. 그렇지 않아요? 학종에서 얘기하는 수치적인 평가는 다른 방법이에요. 뭐냐면, 보세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교 합격하는 네 친구인데 뭐 이 친구가 물론 일반고 친구가 아니다라는 건 인정을 하셔야죠. 네. 그래서 그건 아시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엔 이 A, B, C, D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제일 우수해 보이세요? 사람 보는 눈은 똑같아. 그렇지 않아요? C가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대학은요. 내신 한 1.8? 이 정도 교과 성적이 이 정도 되지 않으면 못 가요. 근데 이런 성적의 학생들이 이 학교를 붙었다라는 건 학생부 종합전형이 얼마나 좋은 기회냐라는 얘기야. 이걸 왜 버려?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당연히 준비하시는 게 맞아.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그냥 넣어놓으세요. 학종 정시는 그냥 간다. 네. 그래서 C학생 7등급 서부터 시작해서 1.5등급까지 끌어올리는 아주 무서우신 분이에요. 이런 친구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잖아. 그래서 학종에서의 어떤 정량성은 이런 내신 성적의 추이를 본다. 이 친구도 나쁘진 않은데 참 2.5등급으로 계속 유지한 게 좀 약간 쫀쫀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런다. 선생님 저는요 내신이 1등급인데요 계속 유지하는데 쫀쫀해 보일까 봐 잠깐 내려갔다 올까 하지 마세요. 걘 거기 있는 게 더 좋은 거야. 근데 2.5등급이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일단 내신 성적이 W나 V자 곡선을 그리는 친구들이 제일 좋대요. M자나 CO자를 그리는 친구들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학생부 종합은. 그래서 이렇게 성적이 떨어져서 1.2등급인 학생은 차라리 교과 쪽을 쓰시는 게 나아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나이키 딱 좋아. 아시겠죠? 나이키. 우리 할 수 있잖아. 근데 어떤 친구가 선생님 프로스펙스 안 돼요? 할 수 있니? 어떻게 해야 프로스펙스가 되니? 반스 안 됩니다. 절대. 자, A, B 두 학생 누가 더 우수해 보이세요?
당연히 A가 우수하지. 전 과목 1등급인데. 그런데 학종에서는 B 학생이 더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아요. 이렇게 확실한 1등급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 간신히 1등급을 받았거든. 이런 친구는 차라리 교과가 나은 거야. 아시겠나요? 학종에서는 B 학생이 훨씬 더 선생님들끼리 막 칭찬도 화끈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B 학생이 훨씬 더 유리하다. 아시겠죠? A 학생 같은 경우엔 교과를 쓰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이런 게 학종에서 수치적인 평가를 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표준 편차 아시나요? 이 표준 편차가 좀 작은 값을 갖는다라는 건 좀 밀집도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또 평균이 좀 높은 편이다 그러면 잘하는 아이들이 우수 학생이 좀 밀집되어 있다 많은 거다. 무슨 말이에요? 내신 받기 쉽지 않다는 증거잖아요. 그치 여러분? 블라인드 평가 때문에들 많이 고민들 하시는데 이런 거 보면 대충 다 알아요. 이 고등학교 상황들 내가 봐도 아는데 교수님들이 모르실까? 그치 여러분? 그래서 너희 학교도 아마 대충 이런 분위기일 거예요. 그치? 자 보세요. 서울에 있는 광역단위 자사고아인데 내신이 1.67로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물리학과 쓰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뭐 선택해야 되니? 물리학과 쓰려면. 물리2 선택해야죠. 고3 때 물리2 선택했는데 4등급으로 아주 폭망을 했네? 그래갖고 2등급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형 서울대 떨어졌을까요? 붙었어요. 여러분들 학종은요,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500명 있는 학교지, 이과 246명이지, 근데 물리2 선택한 애들이 32명밖에 없어. 소인수 과목이라는 거 보이지? 근데 표준 편차, 밀집도가 크다라는 거 보이시죠? 근데 물리2 더 커. 7.4? 근데 평균 보니까 다른 과목보다 훨씬 더 잘하는 아이들 겁나 많은 거야. 그러니 이렇게 해서 여기서 84점이나 받아서 4등급 받았으면 이건 진짜 4등급이 아닌 거지.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이런 걸 다 반영하고 검토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당연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자, 그래서 내신 수능 논술이 별거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희 회사에서 정리한 건데 출제 범위 이래요. 단원 내에서 많이 하긴 하지만 단원 간으로 하긴 하지만 원리와 개념, 이해 이런 거 그래서 정답을 맞추는 거 그걸 조금 더 벗어나기 시작하면 논구술로 넘어가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고 풀이 과정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거를 도식화해 봤더니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지.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제가 내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건 수능의 기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능의 기초예요. 내신이 수능의 바로 베이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타 베이스 말고. 재미없다. 이렇게 개념과 원리와 이해력과 암기력을 여기서 내신에서 훈련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수능 공부에 성적을 올리는 거예요. 내신을 포기한 친구들은 이거 준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무너지는 거야. 수능 가서 결국엔 무너져요. 저희 아들 학교도 여러분들 학교처럼 내신 받기 어려웠는데 내신으로는 썩 좋진 않았어요. 그래갖고 중앙대 경희대 정도 합격할 수 있는 내신이었는데 정시는요, 한 연고대급은 나오거든요? 당연히 그럼, 아빠 저 수능 올인하면 안 돼요? 제가요, 닥쳐 그랬어요. 그럼 그건 아니거든요. 수능만 올인하면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이 기회를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절대 끝까지 내신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뭐 고3인데 스페인어까지 그건 아니고 네. 수능과 연계된 거는 여러분들 끝까지 그래서 이런 유사성들이 있으니까요. 내신과 수능은 한 통속이다. 같이 간다. 그게 업그레이드 된 게 대학별 고사다. 아시겠나요? 따로 하신다고 생각하지. 그게 더 사람이 효율적인 걸 자꾸 찾는데 효율적인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효율적인 공부는 없어요. 하나를 포기하면은 그 시간에 다른 것들 잘하는 걸 막 잘할, 거기다 시간을 투자해서 잘 될 것 같지? 요 포기한 이 시간에 노는 게 인간이에요. 아시겠나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효율적인 공부는 없어. 아시겠나요? 힘들어야 돼. 715일 동안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 고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가려는 대학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 숙제 드릴게요. 첫 번째 숙제 뭔지 아시죠? 마지노선 대학 정하기. 지금 2학년서부터 이렇게 돼서 교과가 좀 늘어나고 종합 준 거 맞는데 겨우 요거 줄어든 거예요. 논술 줄었는데 겨우 요거 줄어든 거예요. 수험생 줄어든 거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죠. 정시 늘어났어. 아우 할렐루야 땡큐. 자 그래서 이렇게 수시하고 정시가
75대 25 정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분위기가 그냥 이럴 거예요. 정시 3분의 1, 교과 3분의 1, 종합 3분의 1, 그 다음에 논술, 기타 요만큼 이 정도 전국대학교가 이 정도 분위기니까 두 번째 숙제 뭐냐면요. 전형 정하기. 그래서 1번 유형으로 정하시던가 아니면 2번 유형으로 정하시던가 전형 정하기 1번이나 2번 중에 하나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학교에는 1번 유형이 제일 많겠지 뭐. 대신에 학종과 정시, 그다음에 학종 논술 정시 또는 논술 정시 요건 2학년 겨울 때 결정하셔도 되고 정시 지원까지 염두에 두셔야 되고 참고로 저희 아들은 학종 2개 썼고요. 논술 썼고요. 정시 썼어요. 정시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 시험입니다. 네, 화이팅. 네. 근데 학생들이 선생님 나중에 정시 잘 나왔는데 이런 거 썼다가 막 붙으면 어떡해요? 별걸 다 걱정. 야 붙으면 고맙지. 근데 진짜 정시에서 대박이 터졌어. 납치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학종에서 면접이 있는 전형을 쓰시라고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정시 정말 잘 나왔으면 안 가면 되거든. 논술 안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전 짜시면 되고, 여러분들 학교에도 교과로 쓰는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 근데 교과로 써도 정시는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들은 정시 지원을 염두하는 게 아니라 최저형으로 정시를 공부하시는 거야. 최저를 이용하면 대학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과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거기다 학주까지 받으면 이건 무조건 최저 맞추면 짱.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서울대 정시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시던 대로 그냥 하시면 된다고 괜히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정시도 이제 못 가나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자, 우리가 가야 될 대학교 서울 상위권 15개 대학과 수도권 대학교 보시면 고3형들 정시 요만큼 2학년형들 요만큼 그러면 당연히 많이 뽑는 거 준비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뽑는 거 당연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 생각하시고요. 종합 생각하세요. 당연한 거예요. 자, 그리고 논술도 아까 전국대학교에 비해서는 많이 뽑는 건 당연히 준비할 수 있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준비하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으로 정하시던가 2번으로 정하시던가 둘 중에 하나 정하시는 게 오늘의 숙제. 수도권 대학도 비슷한 패턴 아시겠죠? 근데 여기 좀 보실래요? 교과가 8.2%인데 이게 원래 1등급 대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1등급은 4%대고 전국의 4%대 학생들은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1.78 막 이렇게 되는 것까지. 근데 지금 이게 12%로 늘어났단 말이야. 여기서 지금 거의 한 4%가 늘어났어요. 뭐예요? 학추라니까? 그러면 내신에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거라는 거 아시겠죠? 아니 4%가 강제로 늘어났는데 4%가 강제로 늘어났는데 그러면 1등급 대 애들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아니거든. 2점대 초반도 받아볼 수 있겠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요걸 보시면 그런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우리 가야 될 대학들 보시면 왼쪽이 고3형들 거 오른쪽이 2학년형들 거 여러분들은 비슷한 분위기로 갈 거고 그 다음에 교과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이 교과에 대부분들은 학추도 좀 많이 있고 종합 야, 단일 전형 이렇게 뽑는데 그리고 정시 당연히 활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논술도 있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겨울서부터는 논술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오케이. 자, 그래서 많이 뽑는 거 위주로 우리 준비한다.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각 대학별로 좀 선호하는 친구들 제가 정리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제가 학교 선생님한테 보내드린 자료에는 대학교 인재상 정리하는 거 전국의 모든 대학교 다 있어. 그거 보시면 되고 건대처럼 이렇게 다재다능한 친구들 좋아하는 이런 유형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서울에 있는 대학들 정리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선호하는 친구들도 정리했으니까 참 친절하시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높고 유명하신 분이 친절한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렇게 성장 과정, 잠재력, 발전 가능성 이런 얘기들은 성적이 좀 오르는 친구들 아시겠죠?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뜻. 자, 경기 인천 지역도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참고해 보시고 이 학교들도 선호하는 친구들 가천대는요 책 많이 읽는 친구들 되게 좋아요. 그리고 가천대를 꼭 가겠다고 해서 세계적인 인재가 되겠다 이렇게 막 어필하는 친구들 되게 좋아요. 잘 활용하세요. 자, 그리고 나머지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정리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뽑는 전형 위주로 준비하는 게 맞아. 정답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의대도 혹시 생각하시면 제가 의대를 4개년치를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19학년도, 20학년도, 그 다음에 올해 고3형들, 그리고 2학년형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2학년형들 분위기로 따라가겠지? 그래서 상위권 의대들은 아무래도 학종과 정시로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간혹 논술을 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논술도 준비해야 되는데, 의대 논술은요, 의대 논술은 고2 여름서부터 해야 돼요. 조금 어려워. 그래서 이때서부터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없었던 것들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교과들이 막 생기는 거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게 학추도 섞였어요. 그래서 의대도 학추로 갈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보세요. 최저가 맞춘 아이들이 이거밖에 없어요. 뭐니? 딱 보이시죠? 정시 준비하고 있으면서 수시에 대한 걸 준비해주면 이거 이 양날개를 얻는 거잖아요. 최저만 맞추면 엄청나게 유리해지는 거예요. 전체 수험생 중에 한 2%대밖에 최저를 못 맞춘대요. 의대 논술이거나 학종을. 그 최저 맞추면 뭐 되게 유리해지는 거 당연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같이 가시는 게 맞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경인 지역에 있는 의대들과 그 다음에 뭐 지방 삼용이라고도 하는 지방에 병원이 있지만 지방에 학교가 있지만 서울에 병원이 있는 그런 데까지 정리했으니까요. 참고하세요. 수능 최저 잘 활용하세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지방에 있는 의대들은 요거 지역 인재 전형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 사람들은 요걸 활용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약간 이런 데 생각하시면 정시 쪽이 조금 더 의미가 클 것 같네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약대도 이렇게 선발하니까 인서울 쪽, 서울 쪽 상위권의 약대들, 북쪽에 있는 약대들은 학종과 정시,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약대들은 교과와 정시인데 이 교과가 약대도 마찬가지 좀 지역 인재를 좀 많이 뽑아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약대를 생각하면 정시 쪽이 좀 더 나을 수 있겠다. 자, 수능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자, 수능 좀 수험생의 상태를 좀 보실래요? 어떤 분위기인지? 이게 원점수 작년 6월, 9월 수능, 올해 고3들 6월, 9월 원점수의 상황을 좀 보세요. 원점수 상황을 보시면 수학 나형의 3, 4, 5등급들의 성적이 좀 다른 과목에 비해 낮지 않아요? 그렇죠? 그만큼 수포자가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래프를 좀 그려봤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점수 차이를 제가 그래프로 만든 거예요. 1등급들. 국어 1등급들이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거 보이시죠? 아이 뭐 5등급은 말할 것도 없어. 어떻게 얘네들 자식들 공부도 좀 하세요. 이런 말 하면 이 녀석들아. 네, 좀 열심히 해보세요. 5등급에서 3등급 가긴 쉬워. 좀 해보세요. 자, 그리고 1등급도 좀 불안정하니까 국어 1등급, 2등급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학 가형은 좀 좁아. 1등급 대 친구들이, 이 상위권 친구들이 좀 치열한 게 보이시잖아요. 여기도 좀만 공부하면 금방 올라갈 수 있어도 굉장히 널널하잖아요. 그쵸? 수학 나형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4등급만 안정적으로 못 하시네요. 여기 5등급 이유도 막 되게 못하고 있죠? 점수 폭이 너무 등락이 크죠? 여기 상위권 어쩔 거야? 18점이나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수학 나형 특히나 좋은 기회. 아시겠죠?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게 고난도 문항 공략하기, 실수 줄이기, 수능 학습 비중 줄이지 않기. 고난도 문항이라는 건요.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낯선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낯선 문제. 그러니까 낯선 문제를 줄여나가시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양의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거. 이제 앞으로 EBS 연계율도 50%로 떨어지잖아요. 다양하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낯설지만 않게 만들으시면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급 간의 격차도 좀 커지고 그리고 준킬러나 이런 것들 줄이고 한 문제의 힘이 굉장히 세지는 분위기. 그래서 성적 올리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은 수학 가형의 1등급 때만 조금 쉽지 않고 전체적으로는 좀 어수선한 분위기. 그리고 수능에 대한 경시 풍조가 아직까지도 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냥 자기는 수능 안 보고 정시로 저희 수시로 간대. 아직까지도 그래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야? 좀만 공부하면 좋은 분위기를 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주 불안정한 상황이고 그래서 정답은 개념 정리하시면서 기출 N회독. 기출 N회독이 뭔지 아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실전 훈련 하시는 거예요. 시간 정해서 문제 풀고 전 과목 다 풀고 시험지 사이즈로 풀어보고 그리고 시간은 80분 안에 푸는 게 아니라 70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OMR 시간 10분을 남겨놓는 연습을 하면서 그 시간에 앞에서 실수한 게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 아주 황금의 시간이 되죠. 그리고 다 풀어야 된다 얘들아.
한국사는 알아서 하시고요. 다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풀고 나면 국어 100점, 수학 100점, 영어 등급이고, 그쵸? 탐구 50점, 탐구 50점, 총 몇 점? 어려운 수학인가? 300점 만점. 그리고 시험지 사이즈로 푸셔야 돼요. 저희 집은 이렇게 안 풀어요. A4로 안 풀고요. 이렇게 큰 사이즈로. 왜냐면 여러분들 학생분들은 이런 데다 풀거든. 이런 데다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 느낌도 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시험지 사이즈로 자꾸 연습하시고, 그리고 OMR 체크도 하셔야 돼요. 엄마한테 부탁해. 시험지 큰 거 팔잖아요. 서점에 가면. 아니면 시험지 만들어주는 회사들도 있고 택배도 해주고 OMR도 수능 OMR 택배로 받을 수 있어요. OMR 체크도 하세요. 아시겠죠? 아, 어떤 애들이 OMR에다 토끼 그려. 바보 아니에요? 아우 참 섬세하다. 그죠? 그리고 어떤 애들은 피카츄도 그리고 이 시험 시간에 이러고 앉아 피카츄 4점, 토끼 7점. 얘들아, 그릴 거면 토끼 쪽으로 그리세요. 야, 농담이고요. 이런 거 만드세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오답 분석 시험지라고 그래. 오답 분석 시험지. 오답 분석 시험지 만드세요. 오답 노트 만들면 좋은데 이제 시간이 없어요. 시험지에다 직접 하세요. 그래서 내가 틀린 거는 뭘 틀린 거고 보기에서는 뭘 내가 몰랐던 게 있었던 거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한 게 뭐가 맞는 거고 혹시 몰랐던 개념들은 뭐가 있었는지 이렇게 시험지에다 정리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 오답 분석 시험지를 만들어서 쉬는 시간마다 자꾸 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출 N회독이에요. 아시겠나요? 오케이. 기출 N회독. 자, 기출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교육청만 얘기하는 거고 사설 모의고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교육청 거 가지고 하세요. 선생님 교육청 거 다 해서 이제 할 거 없어요. 그럼 사설도 하세요. 아시겠죠? 기출 N회독 앞으로 쉬는 시간마다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고 제가 원점수 몇 점 만점이라 그랬죠? 오케이. 300점. 300점 만점에 원점수 배치표 간단하게 만들었으니까 대충 확인하세요. 내가 이 정도 대학은 가겠구나. 이 정도 상황이구나. 그러면서 마지노선 대학 정하는 거지. 등급은 대충 이렇구나. 확인하시면 돼요. 제가 등급 배치표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지노선 대학 정하는데 내가 지금 3, 4등급 나오고 있다 그러면 요 정도 대학 정시로 갈 수 있어. 더 떨어지지 않겠지. 선생님 나중에 재수생 들어오면 더 떨어진대요. 그래서 어쩔 건데 너도 떨어질 거니? 왜 그런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 정도 상황이면 수시로는 한 이 정도 대학까지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노선 대학을 잡으실 때 이런 걸 활용하시면 돼요.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요 대학 이하로는 안 가겠다. 그걸 공표하세요. 아시겠죠? 기출문제 푸시고 지금의 내신 성적 보시고 그리고 또 제가 선생님한테 같이 보내드리는 자료에는요. 대학 입학처에서 올라온 대학 입학처의 합불 자료, 합불 3개년치 정리해 놓은 거 넣어놓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대학까지 갈 수 있는지 마지노선 대학을 그걸 요 수능과 같이 보셔서 그렇게 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수능 선택은 이렇게 되니까 그냥 뭐 고민하지 마세요. 문과는 아무거나 다 해도 되는데 문과가 굳이 물리투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 마 그냥. 문과 보고 요즘에 미적하라고 대치동에서 막 그랬더니 뭘 근거로 그러는지 모르겠네. 제가요 나중에 그 너튜브에다가요 왜 여기다 그래? 네. 너튜브에 이제 나중에 찍을 건데요. 뭐 선택하면 조금 나을지를 정리해서 좀 올려놓을 거예요. 아시겠죠? 선택 과목에 대한 거. 그래서 아직은 좀 정리가 덜 돼서 아직은 안 찍었거든요. 곧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문과는 확통하고 사탐 하시고요. 이과는 미적이나 기하 요거 중에 하나 택일하시고 탐구, 과탐 가세요. 그래서 가시는데 자연계 친구들 중에 가끔씩 확통이나 사탐 선택할 수 있는데 조금 의도하지 않은 놀라운 대학을 갈 수도 있어요. 알겠지? 깜짝 놀라는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 그냥 가세요. 해도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학들은 미적, 기하, 과학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시 정식 같이 가시는 게 정답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출 반복해서 보는 N회독이 바로 수능 공부의 기본. 오케이. 자, 제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어서 그냥 간단한 것만은 먼저 알려드리고 갈게요. 일단 수완수투와 그 다음에 확통 이 두 가지. 자, 뭐냐면 얼굴을 좀 크게 해놓고 일단 전에는 고3형들은 수학 가형 이과, 수학 나형 문과 따로 봤거든요.
근데 2학년서부터는 같이 보잖아요. 수완수투를 같이 보잖아요. 근데 이과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뭐 문과 친구들이 조금 더 성적이 안 좋은 거 맞거든요. 그런데 이 수학라인 따로 수학 가형 따로 봤던 친구들이 문과 애들이 유입되니까요. 못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지니까 강제 견인이 될 수 있어요. 성적이 조금 같은 원점수라도 좀 성적이 올라갈 거야. 그렇죠? 기회네. 그렇죠, 여러분? 좋은 기회네. 그렇죠? 그래서 자연계 친구들은 수완, 수투가 확실히 점수 봐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문과를 봅시다. 문과는 자기네끼리 나형 봤었었는데 이과에 잘하는 애들이 쏟아져 들어왔잖아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형은 어떻게, 아니, 문과 친구들은 어떻게 확통이 관건이라는 거죠. 확통해서 확실한 점수를 받아오셔야 돼요. 대부분 수학이 안 좋은 친구들은 확통 쪽으로 갈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점수를 좀 확보하시면 그러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일단은 자연계 친구들은 수완수투, 문과 친구들은 확통 열심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학 포기하지 말라고 학원만 다닌다고 성적 오르는 거 아니라고 아시겠나요? 이런 연습을 얘 군 단위에 사는 아이였어요. 근데 수능 만점 받았어요. 수학. 어떻게 이런 거 정리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 정리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아까 오답 분석 시험지 알려드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 개념 노트도 좀 해보세요. 이런 노력도 안 하면서 왜 수학을 포기해? 이런 노력도 안 하면서 학원만 가면 성적 올라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공식만 암기한다고 성적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유도해 보시고 개념을 익히시는 거 이번 겨울방학이 좋은 기회가 되실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수시에 대한 걸로 이야기를 좀 가봅시다. 교수님들 얘기가 이러니까 상 이제 5개밖에 못 적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5개밖에 안 되잖아요. 수시를 위해서는 뭐야 5저? 글씨도 더럽게 못 써. 네. 가만 있어봐. 어떻게 하더라? 네. 지우개 됐었는데. 네. 아, 이거 지우개. 네. 5개. 그러니까, 수상 경력이 약간 평가 비중이 줄긴 하겠지만, 학업이나 전공과 관련된 수상은 관심이 많을 거예요. 우리 기계공학과 가는 친구, 국어, 저기 100일장에서 최우수상 받았는데, 물리 경시에서 참가상 받았어. 어떻게? 물리 참가상을 올리셔야죠.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요. 추천석 없어지면서 어마무시한 위력을 발휘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고2까지가 이게 마지막이에요. 고2가 마지막. 아시죠? 3학년 거 행특은 못 봐요. 선생님하고 잘 지내, 제발. 여기 행특에 약간 엄한 내용 써 있으면요. 여러분들 떨어질 수 있어요. 진짜. 제가 대놓고 얘기할게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잘 지내세요. 그리고 요즘에 뜨고 있는 거 이런 교과 연계된 학습 소모임 좋습니다. 학습 소모임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근데요 코로나 때문에 소모임 하지 말래요. 여러분들 줌 있잖아 줌. 너희들 줌 할 줄 알잖아. 그쵸? 이런 걸로 모여서 유튜브에 올리세요. 아, 괜찮아 뭐 어때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야. 노력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린 중졸이거든. 그쵸? 여러분들 중졸이에요. 난 대졸. 아니 그냥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보세요. 그리고 또 진로 선택 과목은 점수보다는 일단은 진로 연계가 더 중요하다. 기계공학과 가는 친구 물리투 해야지.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이거 좀 보세요. 동국대 융합에너지 신소재공학과 와 여러분들 학교 이거 있다면서요? 경시대 대단하다 진짜. 근데 아무튼 없는 학교가 더 많아.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전공과 관련된 수상이 좀 없어도 괜찮다고. 융합에너지 신소재와 관련된 경시대가 있는 학교가 전국에 몇 개 없더라고요. 너희 학교는 참 대단한 거예요. 네. 근데 아무튼 전공과 관련된 꼭 그런 상을 받아야 되냐면 아니라고 그냥 학교 생활 열심히 하시면 된다고요. 아시겠나요? 학교 생활 열심히 하시면 그거 가지고 너희들을 평가해 줄 수 있다고. 이거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뭐 대단하고 특별한 걸 만들려고 애쓸 필요까지는 없다. 너희 지금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해라. 그래서 예전에 입학사정관제 때는요 무엇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무슨 외고 아이가 의대 인턴십을 다 가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지금은 학종시대예요. 입학사정관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를 하시려면 이런 개인적인 과정이라던가 과정이나 소감이나 교훈 같은 것들을 메모하세요. 메모.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오늘 제 3번째 숙제 나갑니다. 메모하기.
아시겠죠? 자, 어떻게 메모하는 거냐면 선생님이 너 동아리 활동에서 이런 거 했잖아. 너의 지식의 심도를 보여줬던 것 같아. 나 이거 써줄게. 선생님 잠시만요. 제가요 그 주제를 고른 이유는 이랬고요. 준비하는 과정은 이랬습니다. 그리고 추가 활동 그거 끝난 결과는 이랬고요. 추가 활동은 이런 걸 했습니다. 뭘 메모하시냐면요. 여러분들 기존에 여러분들 활동하고 의미 있는 것들 메모하시는데 동기, 그 다음에 과정, 그 다음에 결과,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의 추가 활동 요 네 가지 기록해 두세요. 이런 걸 메모해 두세요. 세 번째 숙제입니다. 이런 걸 잘 메모해 두셨다가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왜 안 줘? 그때 네가 활동한 게 그거였구나. 그래 맞아 너 봤다. 인정. 그러면 당연히 적어주시지. 여러분들 거짓말만 아니면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동기, 과정, 결과를 메모하시는데 이거는요 모든 전체 활동을 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모든 전 과목을 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한테 의미가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너무 다 이렇게 써 있으면요 이거 되게 인공미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동기, 과정, 결과를 적는데 이 동기는요 대단한 동기 아니고요 학교에서의 동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창체 시간에, 동아리 활동 시간에 이게 동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네 가지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가 왜 의미가 있냐면요. 이렇게 선생님이 학생기록부에 동기와 그다음에 과정과 결과 적어주시면 이게 연계성을 띄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학업 역량의 연계성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거든요. 학업 역량이 없는 친구들은 선발이 안 돼요. 대학의 평가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 학업 역량의 연계성을 띠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동기, 과정, 결과가 있으면. 아시겠나요? 근데 제가 하나 더 적으라 그랬죠. 플러스 알파? 뭐냐면요. 동기, 과정, 결과가 왜 의미가 있냐면 이런 동기와 그 다음에 과정과 그 다음에 결과를 걸쳐서 동기와 과정에서 지적 호기심의 점수를 받고 과정과 결과에서 탐구 능력의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더 적어 플러스 알파까지 하라 그랬잖아요. 뭐냐면 이렇게 플러스 알파의 활동들이 바로 뭐냐면 적극성과 확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적극성과 확장성을 가진 친구,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응용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최고의 학업 역량이에요. 연계성과 응용력이면요 최고, 따봉. 그래서 이렇게 동기, 과정, 결과. 그래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년당 한 2개 정도의 에피소드를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될 것 같아요. 한 2개 정도. 그래서 의미 있는 활동과 의미 있는 과목에서만 이렇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입에서 학생부에서는 대학의 평가가 제일 중요한데 이 대학의 평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방금 말씀드린 학업 능력이거든요. 이 학업 능력이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적 호기심과 탐구 능력이 연계성을 띠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동기, 과정, 결과를 적는 거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응용력을 위해서 플러스 알파로 하면 확장성까지 갖게 된다. 응용력을 갖추게 된다. 최고의 학업 역량이다. 되셨죠 여러분? 오케이. 자, 그래서 교과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고 비교과보다 훨씬 중요한 건 맞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학업 역량, 학업 능력이라는 것이.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신 성적도 잘 관리하는 거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잘 챙기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또 어디 갔지? 학습 소모임 같은 거 이거 안 되면 줌 같은 걸로도 해도 되고 되셨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리고 비교과는 대학에서 이렇게들 얘기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들아 이것도 리더십이다. 아시겠나요? 장자 붙은 아이들만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고 책도 좀 많이 읽으시고 제가 선생님한테 보내드린 자료에 교수님들이 추천해주신 도서 목록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는데 제가 독서에 대한 얘기 잠깐. 자, 독서에서 추천 도서 목록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아로리라고 하는 웹진이 있거든요. 아로리. 이 웹진에 가시면 추천 도서 목록이 또 있어요. 자, 이 추천 도서 목록은요. 두 가지의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중의적인. 뭐냐면 첫 번째, 이제는 지루한 책들.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 지루한 책들이니까 별로 변별이 안 되는 책들. 하지만 이런 책들도 읽지 않으신 그분들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이냐고 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책들. 학생기록부에 기본적으로는 독서 현황에 적혀져 있어야 되는 책들. 아시겠나요?
오케이. 그렇게 참고하시고 나중에 자소서나 면접 때는 좀 이제 차별화되지는 않는 책들이 이거 그 참고하시면 되고요. 남은 기간에 우리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과목들. 자, 상경계열에서는요, 이런 과목에서요, 한 문제만 더, 내신에서 한 문제만 더 맞춰도요, 의미가 커요. 아시겠나요? 한 문제 더 맞아도 아주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과목들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자연계 것도 정리했고, 자연계에서도 이런 과목들은 앞으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비교과는요, 요거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잘 녹화가 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네. 지금 1시간 10분 녹화를 했네요. 네. 비교과는요, 제가 이런 과를 가기 위해서 이런 거를 꼭 해야 된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비교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비교과로 대학 가는 시대 끝났습니다. 비교과로 대학 가는 시대 끝났어요. 이거는 입학사정관제 때 얘기예요. 이거는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즉, 학생기록부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런 교육사범계열로 쓰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보시는 게 네,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자연계도 정리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 제 잔소리인데요. 비교과는 진정성이 있으셔야 돼요. 진정성. 진정성 없는 비교과는 아무짝에도 소용없고요. 의미도 없고요. 의심받아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공부 좀 하지. 여러분들 비교과로 대학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아무리 진정성 선생님 저 진정성 있게 여기 다녀 이 뭐 하는 짓이니? 뻘짓이에요. 아무리 진정성이 있어도. 알겠지? 오케이. 제가 학습법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국에 공부 더럽게 못하는 아이들의 20가지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제발 공부하기 전에 왜 집안 대청소를 하니? 진짜 책상에 한 번 앉기 더럽게 어렵니? 자, 그리고 이렇게 시험 기간만 되면 국민 좌담이랑 시사 프로가 재밌어지니? 16번 보세요. 제정신이에요. 여러분들 기적을 믿는 정말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또 혹시 시간 되면 친구들이랑 빙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빙고 기둥 세워지면요. 요번 기말고사도 또 폭망이야 얘들아. 아시겠나요? 예, 요쪽 왼쪽 기둥 위험한 거 보이시죠? 오른쪽 기둥 위험한 거 보이시죠? 얘들아 이거 빙고 세워지면 폭망이다.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 보여드리는 거야.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절대 안 돼. 실망도 하지 마세요. 우리한테는 기회가 많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2번까지는 시도를 하는데 3번째 시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대. 그럼 무슨 말이야? 3번 넘게 시도를 하면요. 포기하지만 않으면요. 성공 확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보세요. 포기하지 않는 거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다 그랬잖아. 맞았어. 얘는 다 그랬는데 어떻게 틀렸어. 뭐 어때? 또 그리면 되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물고 늘어지시고요. 이런 거 따라하고 흉내 내세요. 자, 보세요. 저희가 상위권과 비상위권의 패턴을 한번 그려봤는데 딱 차이가 보이시죠? 무슨 차이니? 파란색과 빨간색의 차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상위권 친구들 꾸준하잖아요. 공부 시간도 항상 많잖아요. 그쵸 여러분? 비상위권 친구들 들쭉날쭉 하잖아요. 공부 시간 1시간이 뭐니 고등학생이. 근데 보세요. 아니 신학기에 왜 바쁘니 도대체 얘네들 뭐 하느라 이렇게 바쁘니? 선거운동하니? 제발 공부하실 때 왜 그러세요? 그리고 중간고사만 끝나면 뭐 너희 세상이니? 공부해서 딱 손을 놔버려요. 다 끝나신 거예요? 제발 계속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따라하고 흉내 내세요. 근데 진짜 희한한 거 보여드릴까요? 아니 기말고사 끝났는데 공부 시간이 갑자기 왜? 근데 왜 갑자기 공부 시간?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나 보지? 제발. 근데 잘했는데 그게 얼마 안 간다라는 거야.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공부는요 항상성 유지가 중요해요. 좀 꾸준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꾸준히 해 놓을 거 해 놓고 노세요. 내가 놀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 저도 알죠. 저희 아들 얼마나 놀고 싶어 하는데 해 놓을 거 해 놓고 신나게 노시라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절대 어떤 것도 포기하면 안 돼. 그리고 효율적인 공부란 건 없어. 비는 시간에 놀아. 아시겠죠?
바쁘고 힘들 때 효율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제가 제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숙제 드리고 끝낼게요. 이거 수능 만점 받은 친구들, 수능 만점자들 인터뷰한 거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하고 흉내 내세요. 타산지석 하시란 말입니다. 흉내 내세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아니 열심히 하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르겠어요? 아니 또 안 오르다가 또 나중에 올랄 수도 있는 거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네 번째 숙제 뭐냐면요. 여러분들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하세요. 12시간. 하루에. 선생님, 하루에 12시간, 12시간 공부를 어떻게 해요? 그러다 안 죽습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교 수업 시간 포함, 너희 학원 가서 수업 들은 것도 인정, 그 다음에 인강 들은 것도 인정해 줄게. 그래서 하루에 12시간 이상의 학습을 해야 여러분들 목표한 대학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제 숙제 4가지 기억하시나요? 마지노선 대학 정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형 정하기, 아까 1번 전형과 2번 전형 있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메모하시기, 동기 과정 결과 메모하시기, 그리고 네 번째 12시간 이상 공부하시기. 여러분 해보세요. 하셔서 여러분들 분명히 빛나는 미래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아들도 잘 돼야 되고 여러분들도 잘 되셔야 되고 진심입니다. 그래서 제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야.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좋은 성과 나올 겁니다. 우리 화이팅 합시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